맛있는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용민, 김엄마와 신민정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했습니다. 예. 평안. 네. 평안했어요. 예. 안녕하지 않았습니다. 네, 신민정 평론가의 그 답변은 저는 예상을 했는데 김엄마 평안하셨더라가지고 깜짝 시사적으로 네. 시사적으로 폭망했습니다. 선거 당일날 예. 방송은 어떠셨어요? 아유, 나는 다 알고 있었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몰패할 거란 걸. 그래서 두 자릿수냐 한 자릿수냐 뭐 잘하면 한 자릿수 격차로 지겠다 했는데 저도 한 자릿수 정도. 야, 저도. 이건 뭐 아주 그냥 뭐 완벽하게 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패할 줄 몰랐어요. 근데 차라리 완패하는 게 낫지 석패를 하면요 교훈을 잘 얻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민심으로부터 많이 멀어졌다라는 것들을 알아내는 게 또 그렇게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게 근데 네. 완패를 했는데도 교훈을 얻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지켜본 결과. 좀 더 지켜봐야 가면 되겠지만. 뭐 교훈을 얻으시지 않을까. 근데 저는 부산시장 선거는 그 정도까지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가 더블 날. 스코어지 뭐 사실은. 예, 그렇게까지 차이 날 거라고는 사실 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희 TK랑 PK는 좀 차이가 있어서 사실 그래도 PK는 어느 정도 승부멍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스코어 차이가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 차이가 날지는 몰랐다. 네, 좀 예상치 못한 결과였어요 저는. 그래요. 너무 격차가 크니까. 네, 또 게다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생각하면은 그렇죠. 민주당이 시장 됐죠. 네. 시의회도 압도적 다수였죠. 네. 야, 이건 뭐 상전벽해라고 해야 되나? 예. 뭐 완전히 뭐 폭망하다시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 사실은 이제 7분 능선 넘기까지가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뭐 한 10%, 한 자릿수 이렇게 격차까지 좁히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는지 그럼요. 몰라요. 근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그 부분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요. 하여간 참 열심히 또 선거운동했고 또 오세훈, 박형준의 이런 여러 가지 비위나 부조리 같은 걸 보면은 국민들이 상식을 가지면은 저당을 안 찍겠다 했는데 이번에 저당에다가 표를 준 거기도 하지만 이 당에다가 표를 안 준 것이기도 해요. 네, 저는 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항상 이상하다. 왜 이렇게 경상도 정치는 우리가 봤을 때 예측이 좀 어려운가? 네. 이 부분을 또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예. 전문가분 나오시잖아요.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사실은 오늘만 나올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펑크를 내가지고 아니에요. 그분 전문가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온몸으로 체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누구보다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조원진 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건 제가 또 몰랐네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조원진 씨 만났는데 어머니 얘기하면서 어머니를 먼저 한 거야. 예. 어머니가 거의 뭐 박사모 그쪽인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요. 하여튼 이 관계자 A 씨가 누군지는 저희가 네. 잠시 후 2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요즘 또 냉전 중이셔가지고 그래요. 김엄마께서 동서 냉전이 다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에 그러니까 다시 열강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자, 제가 아주 철병남 아닙니까? 네. 철병남이에요. 제가 더 이상 파묻지 않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캐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드리는 걸로. 예, 아, 저도 그래요. 사실 하려면 할 수는 있거든요. 남의 집안사에. 예, 왜냐면 저희 집도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프 더 레코드로. 그러나 예, 네, 사적인 건 이렇게 여러분들 보호하는 것으로. 전혀 이게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네. 대학 1학년 때 예. 저는 나름대로 날씬했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이 뻐꾸기를 잘 타는지 또 재밌는 얘기도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머 있는 남자 좋아하니까. 저 사람들이. 인기가 많으셨겠네요. 네. 저한테 대쉬했던 이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네. 전혀 안 믿겨지시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요. 지금도 전국의 인기남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런 얘기 들으니까 또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아, 이런 게 공격 포인트군요. 아니, 이반대로 칭찬드리는 게. 그때 말이죠. 제가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철병남이었습니다. 제가 쫓아다니던 여성이 있어가지고 네. 예, 그래요. 순정파셨어요. 순정파였습니다. 네, 순정. 어장 관리하는 스타일이 아니셨군요. 그래요. 그래서 저기 그러니까요. 자동차 정비소도 순정품만 파는 데만 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면 아, 좋았을 오늘 것 광고가 자동차 광고. 그였으면 좋았을 텐데. 자, 네, 광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 그린 스무디부터 가도록 하죠. 요즘 그 체중 조절에 실패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확진자들이 네. 너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집에서 야식으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블랙 스무디도 있는데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근데 와. 그린 스무디가 정말 뭐랄까 가치를 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이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배부르고 맛있어야 한다는 역발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만족을 드리고 있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많은 분들이 그린 스무디는 맛있고 편한데 특히 그 포만감이 오래 간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선식같이 먹었다가는 다음 끼가 되기도 전에 너무 배가 고파. 배가 고프긴 네. 일단 합니다. 쉽지 않은데 이걸로 배부르게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포만감을 준다고 하니까. 자, 그래서 다이어트는 운동도 중요한데 식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모든 다이어트를 다 해봤어요. 황제 다이어트도 해봤고 네. 디톡스 다이어트인가요? 그건 좀 괴롭. 원푸드 무척 뭐 괴로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살찐 사람을 희롱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근데 뭐 다 해봤는데 내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은 게 있습니다. 먹는 것 조절과 병행하지 않는 다이어트는 거짓말이다. 명언이십니다. 네. 그런 얘기가 진리입니다, 있죠. 진리. 식단 조절 안 하고 운동만 하면 건강한 돼지가 된다. 그렇죠. 예.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엄청난 노동량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현대인들이 뭐 그런 그럴 수가 운동을 없죠. 따로 시간 예. 내 가지고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단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요. 대신에 운동은 못 하더라도 하루 한 끼나 두 끼를 그린 스무디로 대신하시면 확실한 다이어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 증정 행사도 진행 중인데요. 그린 스무디 80포 대량 구매 때에는 이미 할인된 가격에 무려 20포를 추가 증정해서 최대 28%의 할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블랙 스무디는 재고 소진 때문에 추가 증정 이벤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얼마나 잘 팔렸으면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미숫가루 같은 그런 맛입니다. 예. 네. 자, 자세한 내용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하시거나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그린 스무디로 2달 동안에 2끼를 먹었던 분이 있는데 2달 만에 15kg을 뺐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공정하지 않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인 조윤호 작가가 네.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15kg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정육점 가가지고 비계 15kg 달라고 하면 이만큼 줘요. 일단 건강하게 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굶어서 뺀다던가 뭐 원푸드 뭐 이렇게 그래. 해가지고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 음. 지금 단백질, 뭐 채소, 과일, 미네랄, 통곡물 뭐 안 들어있는 게 없어서 네. 건강하게 빼시기 좋지 않을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다 들어가 합병증을 있어요. 얻기 네. 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머리 많이 빠지시는 거예요. 아, 머리까지 빠져? 머리 많이 빠지죠. 왜냐하면 오. 제대로 못 먹으니까 아니면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변비까지. 네, 그게 제일 심각해요, 사실 여성들은. 아하. 이런 얘기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왜냐면 먹는 양을 줄이는 만큼 나오는 양도 줄어들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나중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적절한 영양소를 먹어줘야 되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네. 타서. 타서 먹어야지. 자, 이미 타주신 네. 이 아니라 그 저기 두유. 두유. 두유에 두유만 떨렁 넣고. 두유도 맛있네요. 예, 색깔이 전문가세요. 이렇게 선식 같은. 이 광고를 몇 번 했어 내가. 오. 뭐가 이게- 들어있네요. 씹히는 맛에. 응? 아까 씹는 저희 그 즐거움이 얘기 있어요. 했어요. 이 선식 같은 경우는 음. 좋기는 한데 너무 씹히는 게 없어서 음. 네, 일단 먹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좀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또 써. 어. 선식이 대체로. 네, 그쵸. 먹기 힘들어. 건강한 맛. 음. 요즘 이거 돌려주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까지 것도 그 돌리기가 필요합니까? 이거 잘 야. 안 뭉치게 그죠? 털 뽑아주는 기계도 있더만요. 세상이 좋아지고 있네. 네. 이거 흔드는 거 정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확 갈아서 이게 뭉칠 수가 있잖아요. 뭉치지 않게 이렇게 잘. 육아 용품도 계속 진화해요. 음. 일단 누르기만 하면 온도 맞게 나오고 음. 분유도 적당량이 타져서 흔들어주는 것까지 됩니다. 그래서 엄마 탁 해놓고 애기 안고 와서 탁 들어서 정말 물리기만 그런 하면 것도 있습니까? 되는데 애기 울 때 막 이거 하고 물 온도 체크해서 먹고 미안해 하는 이런 일이 이제 별로 없다고 저는 합니다. 급하게 우유 타러 가다 발가락 부러져가지고요. 아이고 그래서 한 달을 발가락이 부러진 상태로 아이고 세상. 애기가 어렸을 때 급하니까 막 뛰어가다가 확실히 제일 좋은 기계는 아기가 울 때 뽀로로 보여주면 됩니다. 최고죠. TV 그만한 명약이 없어요, 진짜 그는. 예, 그거만한 게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키즈 버전의 휴대전화에 아이들
버전을 누르면 아이들이 볼만한 것만 쫙 보이는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쵸. 원체 좋아하니까. 야, 2007년생인 제 아이가 뽀로로 보고 자랐는데 다 컸어요. 근데 뽀로로는 그 이전에 나왔잖아요. 야, 이번에 투표 행사한 애 중에 뽀로로 큰 애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쵸, 아마 있을 거예요. 한 그래. 2002년생들은 뽀로로를 봤다고 하고 당시 뽀로로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고 했던 그렇지, 것 그렇지.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음. 이제 부모들의 요청으로 옷을 좀 입게 해달라. 어, 그래서 애들이 이제 옷을 입고 음.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 이게 참 만화의 여파가 굉장히 큰 게 뽀빠이 아시잖아. 뽀빠이. 네, 그럼요. 시금치. 뽀빠이 그 시금치. 뽀빠이 때문에 시금치를 먹게 된 거야. 뽀빠이 그 시금치 먹으면 막 힘이 난다는. 아니 시금치 먹고 어떻게 힘이 나요? 채식이네요. 비건. 예. 그래서 비건이었어요. 기본적으로, 뽀빠이가 몰랐어. 그걸 내가 20살에 깨달았습니다. 아, 전 이제 그렇지. 깨달았습니다. 시금치 먹고 힘이 날 수는 없지. 아, 우리를 속였구나. 우리를 말하자면은. 우리 딸이 시금치를 안 먹는데 아, 그래요. 뽀빠이를 보여줘야겠네요. 저희 딸은 항상 엄마 이파리 하나가 들어가면 구역질이 나요. 아, 그래요. 왜 아이들은 그걸 못 먹을까요?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가서 아직 시금치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이렇게 아, 밥 당근, 밑에, 뭐 밥 호박 이런 밑에 거 너무 잘 넣어도 알아요. 입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분리수가 돼요. 아, 네. 역시 그 시금치는 참 맛있어요. 먹다 보면 맛있어. 오늘 신민정 평론가가 피가 되고 살이 된 얘기를 또 준비하셨어요. 이번 선거 결과에서 20대 그런 얘기 취재- 취재를 하셨어, 취재를. 예. 5%가 지금 오세훈 후보를 찍었어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서 제가 20대 청년들한테 좀 직접 만나서 좀 여러 명한테 물어봤는데 네. 제가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1번 찍으면 쪽팔린 분위기예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아니고요? 네, 그래서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국뽕에 취한 별 생각 없는 애들로 취급받아요. 곡봉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약간 모순된 단어처럼 근데 저는 이게 느껴지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20대 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선거 때 아, 그때 20대셨습니까? 네, 제가 20대였습니다. 그때 음. 너 누구 뽑았어? 그러면 나 1번 뽑았어. 박근혜 뽑았어. 그러면 20대들끼리 같이 보내던 그 눈빛, 그 시선을 지금 2세대에서 1번을 찍으면 같은 시선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아이고, 거예요. 세상에. 그건 되게 다른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거는. 네.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제가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티를 내면은 밥 먹으러 가는 식당에서도 5, 60대 어른들이 너희들이 안 굶어봐서 그렇다. 이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너네가 전쟁을 안 겪어봐서 그렇다. 북한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 이 얘기하시고 네. 맨날 굶어봐야 정신을 차린다라는 얘기를 맨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20대가 이렇게 투표를 했다는 걸 보고서 20대에 대한 분석들이 여러 가지 글이 나왔는데 뭐 20대 몰라서 그렇다는 등 다 일배여서 그렇다라는 분석이 마치 제가 20대 때 안 굶어봐서 그렇다라는 얘기랑 뭐가 다른가 이런 평론은 우리 신민정 평론밖에 그럼, 못해요. 그럼.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걸 알지 않느냐 그래도 어떻게 일본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면 20대 애들이 볼 때는 도덕성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 아, 거예요. 둘 다? 네, 그건 둘 진짜 다 뼈 아픈 얘기다. 나쁘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이 이야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네. 물론 민주당이 똑같지 않죠. 그리고 어쩌면 20대들도 똑같지 않다는 걸 알지도 몰라요. 그런데 20대가 느끼기에 똑같다라고 한다면 어느 지점에서 그런지 민주당은 우리 안 그래라고 하기 전에 어떤 인대에서 그런 인상을 줬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도덕성의 문제, 뭔가 성과 악의 문제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일단 이 20대들한테는 세월호 문제를 건너뛰고는 저는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세월호 없다. 문제. 라는 생각이 듭니다. LH 사태, 내곡동 이런 거 분명히 다 분노할 내용이 맞지만 이 20대들한테 가장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왜 세월호가 해결되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아직 이번 선거 때는 아예 그 얘기가 전혀 나오지를 근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 세대만 해도 이 세월호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탓이었고 뭐 어떤 적폐들의 탓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20대들에게 더 이상 이 문제는 박근혜 정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이 정부의 문제를 문제지.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는 문재인 정부이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라는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건 참 다른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쵸. 최근에 언론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때 세월호 참사 나고 그 주간 토요일이었나 그 다음 주간이었나 아니간 안산에 갔어요. 그 안산에 큰 광장이 있거든요. 그 단원구에. 와, 안산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생이 다 나온 것 같아.
거기서 다 같이 나와가지고 거위의 꿈이었나? 네. 예, 그 노래를 부르는데 난 꿈이 있어요. 그 아. 노래. 와, 난 이거 보면서 지금의 이 10대들에게 세월호 사건은 엄청난 트라우마가 될 수 있겠구나. 네, 그 친구들이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대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월호 문제. 사실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회의원 되신 분들 많아요. 그렇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했었고 이 정부에서도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네. 했었는데 그래서 표를 줬더니 배신한 거죠. 아, 배신. 20대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들은 배신한 거고 아하. 오히려 세월호를 팔아서 국회의원 자리를 얻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뭔가 배신의 아이콘, 어머. 파렴치한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쵸. 20대들한테. 20대들이 표를 준 이후에는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는 그런 의도가 이전 세대에게 있었다면 이번 지난 세대도 대선, 지난 지방선거, 지난 총선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에 대해서까지 예. 분노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도덕성을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그래 뭐 쟤네들 내곡동이 어쨌고 뭐 LH 문제가 그랬지만 뭐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여태까지 다 그래왔고 뭐 LCT가 어땠고 이런 어떤 도덕성을 운운하기 전에 적어도 민주당이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면 적어도 니네들 똑같애라는 얘기는 안 들었을 인상까지는 주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 적어도 잘못된 거 바로 잡은 적은 있지. 거다. 라는 기억에 뭔가 한 가지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민주당의 그 진보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치가 아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이나 진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가 있는 게 무너졌기 때문에 실망감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표를 준 게 아니라 저기에 주지 않은.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 세월호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상 규명하려는 네. 의지가 없다면 앞으로 20대에게 도덕적으로 뭔가를 운운할 어떤 그런 뭐 되게 기본 자격이 없다라고 충분히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 저 평화나무의 유경근 네. 예은 아빠 아, 나오셨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그런 소화불량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꼈어요. 아, 그러세요? 왜냐면은 정부가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쪼냐면은 아니 지난 정부는 당신들을 적대시했지만 우린 그래도 대화를 해주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광을 판다는 거야. 실제로 겪은 일이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손이 떨리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검찰에서 윤석열이 이제 전담팀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뭐 좀 엉망인 수사였잖아요. 능력도 없었고 진정성도 없었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와대 청원 20만이 넘어서 이제 청와대가 답변하기를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랬거든요. 그 결과가 나왔어. 엉망으로 나왔어. 황교안은 또 우병우는 대면 수사도 안 했어. 코로나 때문인가? 그건 아닐 텐데. 여하간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그 뒤로 나중에 더 이상 얘기한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지난 다음에 보자. 이래 놓고 아무런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옳았다, 틀렸다, 모자랐다, 뭐 충분했다 이런 입장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침묵 모드야. 다행히 이제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 네. 조사위원회 기한을 1년 반 더 연장을 해서 연장했죠. 공소시효는 중단이 됐어요. 아니 공소시효 중단이 안 됐으면은 이번 4월 16일로 7년이 채워지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야. 이제 더 이상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고요. 근데 이제 좀 미뤘으니까 좀 기대를 해볼 만도 하겠지만은 그동안 해왔던 걸 보면은 또 1년 6개월도 그냥 허송세월 하지 보내는 게 않을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정권 안에 하지 않더라도 사참위의 그 추가 기간이 더 지나기 때문에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정부는 정말 아무 일도 안 해도 우리는 연장해 놨다 이런 말로 이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가족들은 약간 한숨만 내쉬는 거죠. 그래서 네. 몇 번째일지 모를 삭발을 했고 보도도 요즘 잘 안 되잖아요. 보도도 안 돼요. 네. 관심도 없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교계의 기독교계의 네.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돌아가면서 릴레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저도 신청을 했는데 꽉 찼대. 그래서 이제 벌써요? 못했어요. 예,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뭐 종교계 일부에서 이렇게 연대하는 분들은 있지만은 이제 더 이상 이번 선거
세월호와 관련해서 세월호를 얘기한 사람이 없잖아요. 네. 유일하게 우리 신민정 평론가. 그쵸. 그러니까요. 20대에게 와닿는 적폐청산 뭘까? 음. 검찰개혁 중요하고 언론개혁 중요하지만 이 세대는 고등학교 때 촛불을 들어봤던 세대예요. 그렇지. 그럼 이 사람들이 염원했던 적폐청산, 이 사람들이 바뀐 세상은 바랐던 건 뭐였을까? 적어도 세월호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대로 진상이 조사하고. 규명되고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는 세상이 음. 그 당시 촛불을 들었던 고등학생들, 음. 20대들이 꿈꾸던 세상이 아니었을까? 음. 이 20대에게는 적폐청산의 어떤 키워드가 세월호를 거치지 않고는 먹히지 않는다는 거를 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야, 세월호 하면은 뭐 이걸 뭐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더 이득이 있느냐, 누구에게 더 해롭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송구스럽고 좀 위험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여권에게 있어서 그동안 세월호 이슈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이슈였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됐어요. 충분히 아. 배신감을 느낄 근데 저는 악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20대들의 표심을 분석하는 기사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음. 대동소이해요. 음.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은 공정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래서 그게 LH라든지 부동산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음. 분석이 많았는데 신민정 평론가의 분석이 가장 근접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렇지. 들어요. 그들에게는 이게 세월호 문제가 이게 공정의 문제잖아요. LH보다 훨씬 더 급한 문제인 그렇지. 것이고. 20대들이 뭐 이기적이라고 하지만 음. 저는 그렇게 치부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지 뭐 않아요. 개인적이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하지 않는 게 분명히 고등학생 때부터 촛불을 들었던 세대예요. 잘못된 걸 바로잡는 그게 거를 뭔지 아는. 염원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커서 투표를 했다면 이 결과는 진짜 무섭게 받아들여야 되는. 저는 민주당이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음. 저는 뭐 적폐청산 청년들이 느끼기에 적폐가 뭔데 너네가 적폐인데 이런 이야기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적폐가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20대들에게는 그게 더 먼저 와닿을 와닿을 수 수 있는 있는 이슈일 수 있다. 음. 그러니까 표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를 바로잡아 나가는 방법 중에 첫 번째로 두는 그거나 먼저 하고 얘기해라고 충분히 그 말씀도 이야기 일리가 들을 수 있죠. 있네요. 우리 이현경 앵커가 지난주에 하신 말씀인데 전쟁은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가? 그는 내 동료가 네. 동기가 적에 의해서 죽었을 때 그 분노심으로 이제 전쟁이 이어지는 거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애국심 이런 거는 둘째고 마찬가지예요. 대학생들도 운동권이 많아지는 이유는 뭐 그냥 자기 나름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 그것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내 동기가 맞아요. 또 우리 선배가 네. 후배가 잡혀가고 얻어맞고 거기서 오는 이런 분노와 이런 그 어떤 연대감 20대 때의 세월호는 바로 그 부분인 거죠. 그러하죠. 내 친구들이 저렇게 국가가 돌보지 않아서 구조하지 않아서 죽은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연대감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대들의 표를 얻고자 한다면은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 없이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그게 되지 않는다면 무얼 해도 그거나 하고 이야기해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것도 생각해요. 해주지 못하면서라고 그렇죠. 기본, 생각할 기본이죠, 수 있다는 거죠. 닦아놓고 얘기해서 사실 20대들한테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시급한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을 정말 거예요. 일부에 음. 어쩌면 집을 살 만한 형편이 있는 어쩌면 20대들에게 부동산 문제는 월세가 오르고 네, 아니, 그게 훨씬 더 그리고 크죠. 내가 서울특별시에서 말이죠. 부동산을 사려면 20평 아파트도 10억이에요, 10억. 9억 평균 가격 9억이 넘으니까요. 아니 그 10억짜리 집을 못 산다고 박탈감을 느껴서 20대들이 민주당에게 반대표를 던졌다? 그거는 좀 예. 너무 앞서 나가는 그런 아니 그 분석이고. 전에도 뭐 20대들이 집 사기가 어려웠던 거는 오랫동안 있어왔던 일이기 아유, 꿈도 못 때문에. 꿨죠, 사실은.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더 20대들의 어떤 민주당에 대한 20대들의 민심 위반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세월호 문제를 화두로 꺼내셨네. 또 한 가지는 국뽕을 국뽕. 제가 진짜 고민을 아니, 해봤어요. 국뽕 뭘까? 그건 뭘까? 그건 아무것도 네. 생각 안 해본 그러니까 주제라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세대들 네. 이상 세대는 아무리 민주당이 좀 부실한 정치를 하더라도 네. 그래도 초당은 친일, 반민족, 반독재, 반민주인데 어떻게 초당을 찍을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사실은 20대들한테는 그러니까 40대들이 가장 고민하는 네. 대목일 국뽕. 거잖아요. 지금 국뽕이란 거야. 20대들이 말하는 국뽕은 뭐냐면요. 네. 일단 20대들이 지금 제대로 학교도 못 가고요. 청춘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거기다가 코로나 취업은커녕 네. 알바도 다 잘리고 있고요. 아니 알바는 왜 잘려요?
없으니까. 일단 없으니까. 학생들이 알바하는 데가 어딥니까? 결국엔 식당이거나 편의점이거나. 아니면 뭐 편의점이거나 결국에는 이 요식업이 살지 않으면 거기서 일했던 알바생들도 다 잘려요. 뭐 네. 시간 한 3-4시간 일해서 또는 학교 앞 상권이 살지 않으면 학교 다니면서 알바했던 학생들 그러네. 네. 학교 앞 상권. 다 같이 죽는 겁니다. 학교가 아예 문을 열질 않으니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알바 잘리고 더군다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스터디 카페도 못 가요. 아.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이제 공부도 하지 마 놀지도 마. 그러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 삶이 망가지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는데 정부는 자꾸 스스로 K방역 얘기하는데 자랑을 해 또. 네 이게 20대들한테는 충분히 뭐야 자화자찬이야? 뭐 불편해, 짜증나 이렇게 언짢아 느낄 수- 이럴 수 아니 있다라는 우리들의 거예요. 희생을 담보로 자기들이 광을 팔아? 그러니까 이게 뭐 방역 시스템이나 방역 지침 자체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래 내가 그래서 지금 방역 지침 열심히 성실하게 따르고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오는데 알바 잘리고 뭐 이런 힘든 상황을 그런 손해들을 정부가 함께 짊어지고 있는가? 아니 나 시키는 대로 하는데 별로 정부가 나한테 해주는 게 없는데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와닿게 20대가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가 그 네. 말 잘 들어서 놀지도 않고 뭐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좀 네. 지원이 됐더라면 나라에서 20대들이 막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뭐 국가가 뭘 하는지 관심이 많지 않더라도 아 그래 어쨌든 내가 뭐라도 하라는 대로 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나라에서 정한 지침을 따르고 하니까 이 나라가 내 알바비라도 지원을 해주네. 이 나라가 내 월세라도 조금 도움이 되게 도와주네. 라는 인상은 줄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죠. 그쵸. 뭐 전 세계가 K방역을 띄우고 있는 게 이 20대들한테는 난 불편한데 이게 좋은 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힘든데? 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 안 돼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재난지원금을 설계하시는 분들은 월급 받으시잖아요. 그렇지. 네, 기재부. 그러니까 이 자영업을 하셔서 혹은 수입이 들쑥날쑥한 불안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그쵸.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프리랜서 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잔고가 간당간당한데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2달만 놀면요 잔고 금세 벼요. 월급 받으시는 분들 다음에 들어올 게 정해져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알바생들처럼 있는 잔고를 이렇게 부셔서 써야 되는 네. 젊은 친구들한테는 또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세밀한 정책들 전혀 없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더 네.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와닿을 만한 라고 했을 때 청년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내가 어쨌든 취업이 막막해졌고 네. 휴학을 해서 이제 뭔가 스펙이라도 쌓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방역을 잘 지켜서 내가 손해를 감수한다면 내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열심히 참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고등학교 때도 내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잘 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20대 있어서 때는 가만히 뭔가 내 있었는데.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20대가 돼 보니까 대학을 가봐도 달라지는 게 없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내 삶은 예전 같지 않고 망가지고 있고 네. 충분히 이런 불만이나 어떤 이 K방역에 대한 뭐 자화자찬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구나. 왜냐면 내 삶이 힘드니까. 그렇죠. 내 삶이 힘드니까 보니까 요즘에 IT 개발자하는 친구들이 또 연봉을 엄청 많이 받잖아요. 초봉이 뭐 7천에서 8천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연봉이. 예.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그 이제 정부에서 IT와 관련된 이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이라든지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받는 뭐 자리들도 있는데 실제로 또 그걸 입안하시는 분들이 IT 개발이나 이런 걸 잘 모르신대요. 그래서 가보면 복사하고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효능감들이 실제로 그쵸.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되거나 안 하는 건 아닌데 효능감들이 청년들에게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렇죠. 작년에 2차 재난지원금 네네. 지급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편 지급하자 다 드리도록 하자 했을 때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쌩 까고 그냥 선별 지급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9월 6일이었어요. 아, 그때 그래.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젊은 남편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아내와 함께 결혼 반지를 팔고 돌아와 반대쪽으로 몸을 돌리고 하염없이 우는 아내의 어깨를 쌓고 같이 울었다는 글을 봤습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나네요.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 대상이 못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그러니까 자기는 못 받았으니까. 네.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입니다. 적폐 세력과 악성 보수 언론이 뒤에서 웃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런 글을 썼는데 아, 저 기억나요. 9월 6일에 이걸 썼는데 당시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너 드디어 이제 안티 문재인의 그 본색을 드러냈구나라면서 아,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었어요 그때. 아이고 참 그. 그리고 이제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6개월이 아니구나 7개월 뒤에. 정치적 효능감 계속 얘기하시는데 청년들에게 와닿은 뭔가 실질적인 어떤 큰 것도 거 아니어도 없다라는 그죠. 것. 그게 정말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세계적인 뉴스에 오히려 더 밝잖아요. 어른들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방역 지침을 그렇게 안 따르고 그랬던 청년들도 문제시됐던 청년들도 사실 그렇게 없었어요. 맞습니다. 얼마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잘 따르고 있는데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이 청년들이 어떤 그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짊어져 줬느냐라고 네. 묻는다면은 과연 민주당이 할 말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또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뽕, 뭐, 아, 그게 뭐 국뽕이었군요. 예, 이런 맥락을 여기에도 적용시키겠구나. 야, 지금 어. 뭐 해주는데 왜 그렇게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뭐 국뽕에 취해서 뭐 생각이 없어 뭐 지금 다 힘들고 다 죽고 다 해리라고 하는데 네. 그냥 뭐 방역 잘 된다고 하면 뭐 그냥 오케이 뭐 끝나는 거야,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뭐 아니 지금 뭐 하여간 내가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한 게 뭐냐면은 지면은 별의별 인간들이 다 페인을 얘기하는데 아, 이 요인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별소리 다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당에 당원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후보 내지 말아야 되는데 후보를 내서 네. 그래서 2030이 돌아섰다 이런 얘기하는 지식인도 있습니다. 나 정말 참 별놈들이 별소리 다 하네. 그 이번에 보니까 20대 세대들의 저 국뽕이라는 단어를 쓴 게 되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이미 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네. 국뽕이 됐어요. 국뽕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그 선은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20대들은 사실 우리와 살아온 삶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요. 그 선거 당일에 누군가 SNS에 썼는데 투표소 갔더니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희망이 보인다. 근데 그들이 다 특히 그게 남성들은 아니었어. 70%가 네. 딴 당을 찍으려고 나온 건데 네. 아니 내가 다 오그라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상치 못한 결과였어요, 사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내가 1번을 뭐 내가 2번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20대들한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리고 뭐 젠더 이슈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페미니즘 이슈에 매몰돼서 20대 남성들이 떠났다라는 분석이 많죠. 근데 그렇다면은 여성들이라도 만족을 좀 시켰어야 되거든요. 그럼 민주당의 어떤 뭐 여성 정책들이 여성들을 만족시키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남성도 여성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어중간 왜 이러냐? 민주당의 젠더 이슈에 대한 태도는요. 이쪽에서도 욕을 안 먹고 이쪽에서도 욕을 안 그치. 먹는 애매한 글을 써서 이게 무슨 글인지 열심히 읽어도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또는 그게 문제가 전략이군요. 터지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려고. 아니 그건 아니고 부자 몸조심이에요. 부자 몸조심. 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그렇죠. 근데 예. 정치인들은 그걸 원할 거예요. 욕 먹는 거 그리고 좋은 사람 누가 근데 있습니까? 저쪽 당 같은 경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하태경 이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페미니즘하고 선을 긋는 그 노선을 걸었거든요. 뭐 대답 안 해. 차라리 이게 속 시원하지. 그래서 니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데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라는 식으로 민주당의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일단 문제가 터지면 여성 당내 정치인들 여서서 한마디 하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 인기 있는 인사를 뭐 저쪽 같은처럼 영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뭐 뭔가 퍼포먼스 뭐 임시 변통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젠더 이슈를 대하고 있는데 요즘 청년들이 겪는 젠더 갈등은 많은 분들이 분석하신 것처럼 40대나 50대가 겪었던 문제와는 완전 그 양상이 네, 달라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20대가 겪는 젠더 갈등이 대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얼마나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는지를 좀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성도 남성도 동의할 만한 어떤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그럼.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도 들었을 때 서로 기분만 나쁘고. 서로 기분만 나쁘고 네. 이번에 20대 여성의 15%가 우리가 말하는 주요 네. 양당 네. 이슈가 아니라 소수당에게 투표를 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다른 연령대는 잘 모르겠는데 20대 연령의 15%를 박영선 후보가 안을 수만 있었다면 왜냐면 거기 기본소득당도 있고 했기 그렇지. 때문에 네. 안을 수만 있었다고 하면 최소 20대의 표심에 대해서는 음. 얻어가는 게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번에 박영선 후보에 대한 불만은 크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얘기를 그렇죠. 들어보니까. 그리고 사람 경쟁력으로는 인물 경쟁력으로 앞선다라는 분명히 얘기들도 앞서고 있고 여러모로 앞서지. 아, 네. 아깝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 15%라고 하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표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하여튼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데 젠더 이슈만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민감하고 조금이라도 좀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 바로 그냥 말을 아끼고 그 어떤 자기 입장을 내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걸 제가 언제 확인했냐면은 개신교 이슈. 그렇죠. 개신교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대체 민주당의 입장을 모르겠어요. 여러 번 기사를 읽어도 그래서 민주당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지? 음. 라는 식으로 아주 애매한 대답만 내놓는. 근데 이제 부자 몸조심이고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서 이겼다면은 뭐 간신이라도 이겼다면은 이제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이 됐을 수도 심어질 수 있어요. 있었겠다. 그러니까 컨텐츠는 없고 선거 승리 기술만 있는 당. 이게 사실은 최근에 심판당한 국민의힘이 바로 그러했거든요. 선거에서 이겼다면은 기술, 기만 이거밖에 없었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무슨 성과를 갖고 혹은 뭐 컨텐츠를 가지고 업적을 갖고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심판받은 거는 이거는 야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어떤 그런 예방주사. 경고, 그렇죠. 예방주사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은 각성을 해야죠. 그리고 확실한 어떤 그런 변화의 징표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변화의 징표. 네. 그래서 당대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당대표 선거를 넘어서서 차기 대선 후보를 누구로 세울 것인지. 굉장히 그냥- 중요한 문제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냥 뭐 옛날 사람이네. 저 사람 옛날에도 그렇죠. 그랬잖아. 뭐 맨날 TV에 나오던 그 사람이네. 알 수 그리고 없는 말 하던 그 사람이네. 음. 라는 인식으로 절대 이 표심 다시 가져오지 못한다. 하나마나 한 얘기 나는 그런 분이네. 이렇게 낙인이 찍힌다면은 그 이미지 메이킹으로는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이 먹힐 수가 없어요. 국뽕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진보나 보수의 어떤 뭐 문제가 그런 아닌 대결도 것 아니에요. 같아요. 이런 네. 진보 보수의 틀로 접근할 수도 없는 것이 이슈에 따라서 얼마든지 20대들은 정치적인 지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랐던 게 그런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던 윗세대들처럼 뭔가 민주주의 같은 대의 명분 뭐 이런 것들로 신념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뭔가 이 유도가 되는 세대가 아니라 이슈에 따라서 얼마나 어떤 분명하고 정확한 액션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치적 지향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면에 오세훈 찍은 20대 남성 상당수는 오세훈을 찍는 것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걸 쿨하다고 여길 거예요. 그렇죠. 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더 놀랍지 않습니까? 이쪽은 국뽕, 이쪽은 쿨. 아, 왜냐하면 사실 선거 이틀 전에 한겨레 신문의 제목이었던가요? 그러니까 40대들이 고민하고 있는 대목들이 그거였어요.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기는 어려운 심리적 갈등을 느끼고 있는. 우리에겐 뭐가 또 있었냐면은 우리 세대는 전교조 세대입니다. 전교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쫓겨나는 걸 우리는 봤어요. 그건 굉장히 큰 트라우마라고. 그래서 아, 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다. 어떻게 선생님과 이 제자 사이를 끊어낼 수가 있는가 국가 권력이. 네. 그리고 또 우리에겐 노무현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아, 맞죠. 노무현이라는 불굴의 의지로 이런 지역 감정을 해체해 나가던 네. 자기 몸이 부서져도 네. 그런 노무현의 신화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저쪽 당이 국뽕이고 그렇죠. 노무현의 또 대를 잇는 이런 당들은 또 쿨한 것이고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20대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존 관념들이 네, 그런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참 이런 이야기를 딱 듣다 보니까 야 우리도 늙었구나. 네. 어쩌면 낡았구나. 낡은 세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일단 우리가
지나간 세대라는 아 그래도 신평론가님은 안 그래. 여긴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당신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아니요, 저도 이번에 저는 20대가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아닌 것 네, 같아요. 1번 찍으면 쪽팔리다. 이거 네. 국뽕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너무 큰 충격에 빠져서 아 내가 그래요? 이제는 뭔가 20대들의 이야기를 좀 더 겸손하게 귀 기울여 듣고 이 윗세대와 이 20대에 낀 세대로서 예. 그러니까요. 뭘 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겠다라는 어. 진짜 근데 굉장히 그런 중요한 생각을 했어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 20대들이 계속 자라 성장해 선거의 표심을 구성을 하게 될 텐데 특히나 진보 정치에 있어서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를 다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는 없지만 그렇지.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도는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음. 아예 그런 기제가 우리한테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배 PD님 들어보니까 어때요? 좀 이해가 되세요? 동의가 되세요? 동의 된다고 10대로 했어요 그냥. 예 그래요. 완전 다른 세대이면 분명해요. 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세대라는 생각.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공정에 대한 이슈도 특히 뭐 나경원도 있는데 왜 조국한테 분노하는가 우리 세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쩌면은 이 세대들이 능력 위주의 사회가 공정한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환상을 이 문정부는 깰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있어서 네. 차이가 있는 더 거 그런 그렇기 들어요. 때문에 어떤 각종 특권이나 어떤 반칙하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아 처벌은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반칙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뭔가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잘못하는 사람보다는 나아야죠. 그 나은 그런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그런 아 이게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지 더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너희가 몰라서 그래 뭐 이런 네.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원인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현상적으로 벌어졌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더 그것도 눈여겨보고 중요하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제대로 처벌했을 때 아 그럴 수 있구나 그게 공정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는. 또 네. 공정에 대한 이슈가 여러 가지 있지만 잘못한 거를 분명히 바로잡는 액션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건 좀 되게 독특한 부분이었습니다. 아 이건 예. 정말 신박한 이야기고 네. 누가 좀 요약을 해서 민주당에 전달해줬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교조 노무현이고 이 세대는 세월호다. 아, 네. 세월호 거기는 전 그 부분에 되게 놀랬네요. 진짜. 광주에게는 5.18 5.18이고. 김대중이 있듯이 네. 예. 그 나름의 어떤 그 코드가 있어요. 정서가 있고 그렇지. 적폐청산 20대에게는 세월호다. 굉장히 생각지 못한 지점이어가지고 음. 그러니까 언론에서 분석한 분석과 좀 차이가 있어서 음. 네, 좀 새롭게 느껴지는. 아니 무슨 이제 집살 계획이 없는 20대가 부동산 때문에 아니 물론 이제 LH LH 사태는 사실 좀 사건에서 분노할 공정의 만하지만. 문제로서 네.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어도 집살 그 꿈을 뭐 앗아갔다느니 음. 있다는 소리는 좀 아예 너무 이거는 관념적인 30대 얘기고 정도, 30대 중후반에게는 뭐 있을 중요한 수 문제죠. 예, 중요한 문제가 문제일 수 되겠지만 있지만 20대들에게는 좀 더 그들에게 와닿는 다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좀 기억할 다른 필요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그들의 시선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니까 저렇게만 이제 만나만 봐도 알 수 있는 문제를 그렇죠. 만나보셨습니다. 만나만 봐도 알 수 있는 문제를 그분들은 안 만나보셨. 진중권의 명언이 이거 아닙니까? 만나나 봤어? 예, 만나나 봤어. 저는 만나봐서 예. 아유 신부동을 하신 말씀이요. 만나봤어 예. 이렇게. 만나봐야 합니다. 예, 20대 표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굉장히 새롭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주사를 맞은 거라면 그렇지. 앞으로 이제 뭐 당대표 선거도 있고 원내대표 선거도 있고 특히나 이제 대선 주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눈여겨봐야 하고 앞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앞으로 우리 청년 문제에 대해서 그냥 흉내만 내지 말고 맞는 경청하는 거를 약속했는데 네. 흉내만 내지 말고 진짜 경청하고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하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뭐 다음에 또 야당하는데 야당을 하면은 또 야당 정치인들은 피해를 안 입습니다. 왜냐면 야당이라는 보호막이 있으니까. 이런 평범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렇죠. 예. 참 가슴 아픈 세월호 일이네요. 참사가 또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네. 국가나 공공에 대한 그런 아무런 관념도 또 이런 책임감도 없는 자들이 집권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파트 값이 뭐 호가가 뭐 몇 억이 올랐다고요? 근데 뭐 6억. 2억 이상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억씩 오른다고 매일.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서울특별시를 서울특권시로 바꿔야 된다 이름을. 계속 오르게 된다면 아, 참 좋은 올라도 뭐 언론들이 막 미화를 한다면 서울특권시로 이름 붙이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아침에 저는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씩 근처 아파트 시세 포털을 검색해 보거든요. 그런 날은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예, 그래요. 일할 맛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래. 자, 저희가 2부에는요 이번 선거의 결과를 놓고 좀 색다른 이야기를 그분을 모셔서 관계자 그분을 모셔서 네, 이야기를 좀 알겠습니다. 나눠보도록 뭐 하겠습니다. 기껏 그렇게 어휴 어마어마한 게스트가 나올 것처럼 네. 얘기했는데 고작 그 인간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관계자 그분 그 인간. 네. 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TV